아유 추워. 영하 9도다 영하 9도. 아유 내가 낚시 가는 날만 이렇게 기온이.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호사마입니다. 자, 오늘은 좀 추운 날씨 속에서도 깊은 수심의 붕어를 만나기 위해서 아산에 위치한 냉정 저수지로 왔습니다. 아침 기온이 굉장히 추웠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19척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장님이 좀 깊은 데 앉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얘기하셔서 깊은 쪽으로 자리를 앉았고요. 원래 처음 컨셉은 단차 바닥 낚시 글루텐 세트였습니다. 그래서 19척 정도면 바닥을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서 19척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일단 오늘 사용하는 찌는 제가 좋아하는 동계용 롱 솔리드 탑 0.3mm 솔리드 탑 찌입니다. 먹이용 밥은 알파경 단품, 물은 자, 윗바늘 집어제용, 단차 바닥 낚시용, 또 세트 낚시용 집어제를 일단 파워 펠렛 대립을 기본으로 마이크로 그리고 극상 번데기까지 이렇게 배합을 해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세트 낚시에 베이스가 되는 밥을 물을 충분히 넣고 한 10분 정도 이렇게 불려줍니다. 어떤 이 어분 계열의 밥을 베이스로 하는 낚시가 특히 이 어분의 종류나 또 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밥들이고요. 일단 오늘은 두 바늘 달고 육목에 맞추고 아랫바늘에 수심 측정 고무를 끼우고 아랫바늘 기준으로 수심을 측정해서 단차 바닥 낚시를 하려고 하는데 안 찍혀. 바닥이 안 찍힙니다. 그냥 초친해야 될 것 같아요. 목줄 70 주고 바닥이 안 찍혀서 19척인데요. 제등 낚시 하기로 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제등 낚시로 우동을 달고 하는 제등 세트 낚시로 전환을 했고요. 집어제 배합은 여러가지 바라케를 한두 개 섞어서 만들었고, 우동을 가벼운 우동을 달았을 때는 우동 달고 4목, 그리고 조금 무거운 우동을 달았을 때는 우동 달고 3눈금 나오게 찌를 맞췄고, 자, 배합한 집어제를 일단은 달아서 한번 시작을 해봅니다. 일단 초기에는 지금 어떤 상황, 어떤 패턴인지 모르기 때문에 집어제를 다양하게 운영을 하면서 오늘의 패턴을 찾아보기로 했고, 지금 보면은 수면에 살얼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기온도 굉장히 낮고 수온도 굉장히 낮은 상태고, 자, 지금 첫 번째 투척에서는 밥이 중간층부터 이렇게 내려갈 때 이미 다 밥이 빠진 상태고요. 네, 이제 우동만 이렇게 남아 있는 상태가 됐네요. 네. 한 두어 번 정도의 투척을 통해서 어느 정도 지금과 같은 건드림을 찾아냈고 만들어냈고요. 자, 이제 손압을 조절하면서 또 밥을 좀 조절해 가면서 목내림 폭을 조절해서 오늘 가장 좋은 어떤 후킹률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좀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좀 많이 들어오고 계시고요.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집어제가 제가 원하는 층까지 완전 내려갔죠. 내려갔다가 거기에서 바로 집어제가 빠집니다. 자, 집어제가 다 빠지지 않고 어느 정도 빠져 올라오다가 아랫바늘에 우동을 흡입하는, 냉정지의 첫 번째 붕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19척 제등낚시입니다. 정확하게 아랫바늘에 우동을 흡입했죠. 와, 눈 진짜 크다. 냉정지의 왕눈이 붕어가 처음으로 인사를 했습니다. 자, 두 번째 붕어를 만나기 위해서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오늘 기온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지금 제가 노리는 수심층, 그러니까 19척으로 제등낚시니까 거의 6m권이 될 것 같죠. 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제 밥이 아마도 거의 바닥권일 겁니다. 왜냐면 이 자리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21척이 지금 닿는 자리고 거의 바닥권에 제 밥이 내려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지금도 아까처럼 깊이 아까처럼 목내림을 준 다음에 그 층에서 밥이 빠지게 만들고 있고요. 자, 밥이 빠지고 이제 우동 목줄이 펴지고 우동 무게가 걸립니다. 빠지고 우동 무게 걸리고 하나, 둘, 셋. 자, 집어제와 우동이 동조가 되면서 아랫바늘의 우동을 정확하게 탁 한마디 끊어주는 입질. 순간적으로 째고 들어가는 붕어. 자, 수심이 깊고 낚싯대도 길고 정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낚시입니다. 우와, 쓰레다. 힘을 너무 써서, 야, 이건 몸걸림인가? 아니네. 어우, 이야. 아니고요. 좋다. 정확히 아랫바늘 먹었고 사이즈 좋은 붕어가 올라왔습니다. 아까 같은 그런 입질은 사실 몸걸림일 확률이 거의 없어요. 네, 우동과 집어제가 동조되면서 야야야야. 정확하게 탁 먹고 들어가는 입질이기 때문에. 자, 냉정지의 멋진 두 번째 붕어가 나왔습니다. 붕어 좋네요. 손맛도 좋고. 큰일 났네, 이거 얼음 때문에. 지금 제 찌가 서는 자리 바로 옆에 큰 얼음 조각이 떠서 왼쪽 오른쪽 왔다 갔다 해서
거의 한 2-30분 정도 계속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찌를 거 세우질 못하고 있습니다. 깨버리던가 없애버리던가 드러내던가 해야 되는데. 그 얘기를 들으셨는지 사장님 오셔가지고 살얼음 제거해 주십니다. 입질을 받아서 몇 마리 잡을만 하면 또 얼음이 들어오고 이래서 힘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얼음을 다 제거했고요. 자, 지금 제가 아랫바늘에 사용하고 있는 우동은 이제 여곡인데요. 여곡을 그 산화기 이제 번데기 가루에 절여서 말린 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좀 가벼운 편에 속하고요. 네. 자, 지금도 집어제가 빠지고 이제 우동이 자리를 잡으면서 건드림이 나오는데, 대단하지 않나요? 정읍으로 잡았어. 살치를. 자, 이 냉정지 노지 이 조구장이 살치가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동에 살치가 정확히 입질을 하고 나옵니다. 네, 정읍으로. 네. 그런 어떤 변수도 잘 이겨내야 되고요. 그래서 집어제를 조금 깊이 내가 원하는 목적층까지 내려주는 게 좀 필요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또 집어제를 좀 깊이 목내림을 시키죠. 이 붕어들을 아래쪽에 모아서 살치를 좀 빨리 이렇게 보내야 됩니다. 네, 내보내서 붕어들이 밑에서 먹이 경쟁을 할 수 있게. 자, 방금은 무거운 집어제를 제가 인위적으로 한번 이렇게 털어줬고요. 지금은 이제 완전히 우동 목줄이 펴진 상태고, 자, 조금씩 건드림이 나오죠. 지금 살치와 붕어가 섞여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찌의 움직임을 잘 파악해야 됩니다. 자, 제가 한번 고패질을 했고요. 지금 건드림이 있기 때문에 고패질로 붕어를 한번 유도해 봅니다. 자, 고패질 이후에 대류를 살짝 타다가 끊어주는 건 아니지만 슥 이렇게 밀리는 입질. 요번에 힘새는 붕어겠죠. 살치가 저런 힘새를 보일 수는 없고. 자, 힘을 당차게 쓰는 냉정지의 세 번째 붕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사이즈가 좀 되네요. 지금 대류도 좀 있고 또 이렇게 살치도 좀 많이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붕어 사이즈는 초반에는 좀 굉장히 좋은 편이었고요. 지금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한 15명 정도 이렇게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 제자리에 붕어를 계속 모아두는 것이 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지금처럼 집어제를 내가 원하는 목적층까지 전부 다 가져 내려가지 않으면 저렇게 살치들이 따라 내려와서 야, 참. 정확히 우동 아랫바늘을 탁탁 흡입을 합니다. 네. 지금 아무래도 아랫바늘에 쓰고 있는 우동이 좀 가볍기도 하고 살치도 좀 아직까지 많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해서 또 제가 좋아하는 슈퍼젤 이 흔들이를 우동으로 사용을 합니다. 아무래도 아까 제가 처음에 썼던 그 여곡보다는 무게감이 조금 더 있고요. 결착력도 좀 더 있고 무향, 무취, 무색인데요.
자, 슈퍼젤로 바꿔서 한번 붕어들을 노려봅니다. 여러 번의 허챔질과 또 살치들을 많이 만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래 우동의 변화를 좀 가져가 봅니다. 자, 지금도 제가 아까 반응이 좋았던 느낌으로 집어제를 달아서 이제 제 목적층까지 집어제로 끌고 내려가죠. 자, 그리고 목적층에서 이제 살짝 이렇게 털어서 인위적으로 밥을 좀 빼주고요. 잘 보이실런지 모르겠지만 반마디 탁. 자, 윗바늘에 남아있는 집어제가 서서히 풀리면서 이제 아랫바늘에 있는 우동을 그 집어제 입자를 따라 내려와서 정확하게 먹었습니다. 자, 지금 극동계입니다. 그래서 입질이 막 한여름처럼 이렇게 탁탁 뭐 이런 입질을 받기가 쉽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채비나 또 밥 이런 것들을 어떻게 쓰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히 이곳은 붕어들이 모여 있고 또 조구장이기 때문에 학습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더 예민합니다. 그래서 그런 찌의 움직임을 잘 만들어내야 되는 상황이고요. 자, 제가 아랫바늘에 좀 무겁고 좀 유지력이 좋고 결착력이 좋은 슈퍼젤로 바꾸고 나서 자, 지금 바로 바꾸고 첫 번째 캐스팅에 바로 붕어가 나왔습니다. 자, 확실히 조금 안정적이고 또 무게감이 있는 어떤 그런 우동으로 바꿔졌을 때 허챔질의 비율도 줄어들고 또 안정적으로 붕어들의 입에 우동을 넣을 수 있었고요. 자, 지금 바로 두 번째 연속으로 한번 투척을 했습니다. 자, 지금도 목적층까지 밥을 가지고 내려가고요. 집어제가 아래쪽으로 쏟아져 내려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집어제 입자를 따라 내려와서 아래 우동을 정확하게 탁 먹어주는 입질. 자, 전형적인 입질 패턴이고 굉장히 입질이 좋은 편에 속합니다. 지금 이 정도 입질 표현이면은 극동계 치고는 굉장히 깔끔하고 또 눈으로 식별하고 챔질하기 좋은 입질 패턴이라고 할 수 있고요. 슈퍼젤 우동으로 바꾸고 나서 연타로 지금 2마리가 나왔습니다. 붕어 정말 좋죠. 자, 또 바로 또 세 번째 투척을 이어가 봅니다. 3연타 가능할 것인가.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우동목줄이
펴지기도 전에 이미 뭔가 이렇게 펴지려다가 들어 올리는 느낌을 제가 찌를 통해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챔질을 하려다가 기다려 봤습니다. 들어 올렸다가 가지고 갈 것인가. 근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들어 올렸다가 아래쪽으로 탁 하고 가져가는 그 입질에 제가 챔질을 했더니 붕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3연타 하고 있습니다. 3연타. 네. 자, 이쯤 되면 이제 제가 이 우동의 중요성을 실감하게 되는 거죠. 자, 바로 이어가기 위해서 바로 다시 투척을 하고요. 자, 투척을 할 때도 정확하게 찌가 떨어지는 곳에 이렇게 그 자리에 점 투척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낚싯대가 길기 때문에 또 대를 조작하거나 투척하거나 하는데 처음에는 좀 어색하고 어려울 수 있어요. 안 쓰다 보면은. 근데 그걸 빨리 적응을 하고 빨리 한 곳에 투척을 해서 붕어들을 잘 집어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집어제가 다 빠지고 우동만 남아있는 상태고요. 자, 제가 고패질 한번 해주고 처음에 살짝 한번 입질 같은 건드림을 한번 보여줬죠. 사실은 저 입질에 챔질을 했어야 됩니다. 겨울에는 저런 입질에 손이 나가는 게 정상이고요. 입질 폭이 겨울에는 워낙 짧고 붕어들의 호흡도 짧기 때문에 분명히 먹었는데 왜 올라오는 때 아래턱이냐. 자, 아까 그 첫 번째 입질을 챔질을 했으면 정읍일 텐데 자, 올라오다가 아래턱으로 바뀌었는데. 제가 변명을 한번 해봅니다. 자, 붕어 사이즈 좋죠. 자, 제가 아까 첫 번째 우동을 바꾸고 첫 번째 입질을 받은 게 11시 35분이고 지금 11시 56분입니다. 벌써 4마리를 한 마리는 좀 턱에 걸렸지만 어쨌든 붕어를 만나고 있고 어떻게 보면 패턴을 찾은 거죠. 오늘의 패턴을 찾았습니다. 아랫바늘에 어떤 우동을 써야 되고 그리고 집어제를 어디서 어떻게 풀어주고 어떻게 빼주는 것이 중요한지 그런 걸 제가 찾은 상태에서 또 한 번의 입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입질 폭이나 입질 표현이 극동계치고는 굉장히 깔끔합니다. 지금 이 예민하고 어려운 이 필드에서 저 정도 표현이 나와주고 저 정도 입질 폭이 나와준다는 것은 채비가 굉장히 밸런스가 맞았고 또 떡밥과 여러가지 고기들의 수심층과 이것들이 맞았기 때문에 어떤 저런 폭이 나오는 거거든요. 자, 지금도 집어제를 목적층까지 내렸다가 이제 그것 집어제가 풀리고 나서 어느 정도 호흡을 준 다음에 정확하게 받아낸 입질. 자, 19척 5.7m의 낚싯대로 깊은 수심의 붕어를 지금 연타로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조만한 게 힘을. 자, 이번 붕어는 아까 앞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힘새가 낚싯대 힘새가 정읍인데도 어마어마했습니다. 그 힘을 느껴보실 분들은 다시 한 번 더 앞으로 가서 보시면
챔질부터 랜딩까지 그 어떤 붕어의 힘이, 야, 사실 저는 좀 큰 붕어들을 보기를 원했는데 처음에 한두 마리 빼고는 지금 사이즈가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아쉽긴 했지만 어쨌든 붕어를 이렇게 연타로 계속 만날 수 있다는 게 지금 되게 좋은 상황이었고, 자, 제가 쓰고 있는 밥을 한번 이렇게 던져봅니다. 이 밥은 어떻게 풀려 내려가고 있다, 어떤 풀림과 어떤 확산과 어떤 속도를 가지고 있구나. 네, 요거를 이제 낚시를 하면서 알면서 하면은 찌의 움직임을 만들어내고 또 그 집어제와 우동을 동조시키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자, 지금도 집어제를 목적층까지 내려서 아우. 자, 한번 입질했는데 놓쳤죠. 지금 그거를 못 찌가 있는 위치가 이게 잘 보이는 위치가 아니었어가지고 한번 입질 놓치고 그 다음 입질은 조금 약했습니다. 그죠? 네. 자, 두 번째 입질에 챔질을 했고요. 또 한 마리의 붕어가 깊은 수심에서 힘을 쓰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바닥에서 나오는 애들의 사이즈가 별로 크지가 않아. 오늘 날씨가 기온도 낮지만 또 바람이 많이 부는 날씨입니다. 그래서 사실 투척을 하거나 또 찌의 움직임을 보거나 하기가 그렇게 쉬운 상황은 아니었어요. 네, 붕어 멋있죠? 지금 바람이 계속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지금 몇 시지? 곧 밥 먹으러 가야겠네. 자, 목내림이 깊이 들어가서 제가 인위적으로 밥을 한번 들었다 놓는 동작을 여러 번 해주고 있습니다. 예. 사장님이 식사 준비됐다고 오셔서 얘기하시고 계시네요. 자, 과연 밥 먹기 전에 한 마리 더 잡을 수 있을 것인가. 자, 제가 떡밥을 어떻게 다느냐에 따라서 밥을 저렇게 이제 밑에서 몇 번의 이렇게 고패질로 풀리게 안 풀리게 또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는 한 두세 번의 고패질 이후에 이제 밥이 빠지면서 목줄이 다시 내려가면서 목줄이 펴지면서 탁 받은 입질. 사장님께서 뒤에서 히트를 외쳐주시네요. 네.
사이즈는 그렇게 크지 않지만 수심이 굉장히 깊고 또 깊은 수심에서 내가 원하는 컨셉과 또 목적에 맞게 붕어가 나와주니까 짜릿했고요. 자대 엄청 깨끗하게 저거 하셨네요. 대형 자대 같은데? 네, 대형 빅자대. 자, 사장님이 좌대도 새로 단장하고 계시고, 자, 참 좋은 환경입니다. 낚시하기에. 가스 높고 하고. 좀 약하니까 표면장이 높은 몸뚱이가 두껍고 샤프하고 레이크한 거.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런 형태. 사장님이 낚시 팁도 또 알려주고 계시고요. 안녕하세요. 자, 오후 낚시를 좀 즐기고 철수를 합니다. 진짜 뭐야? 뭐예요? 그런데 제가 좀 허당입니다. 보조 배터리예요? 어디 다리에 뭐에 걸려 있어. 다행히 카메라 아니라서 다행이다. 그거 한번 해봐요.